계속해서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만나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뉴스 시간 이어갑니다. 미디어 제주의 김은혜 기자와 함께하는데요. 오늘 키워드 프레임의 함정 속지 말아요. 어떤 의미인가요? 예, 제가 이제 기자로서 좀 취재를 하다 보니까 네. 프레임의 함정에 빠져서 정말 중요한 본질을 좀 잊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보여서 오늘 제주 현안에 좀 빗대서 이런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도내 언론 보도의 행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다는 의미인데요. 프레임을 세우는 건 언론에게 숙명과도 같은 거라는 말도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프레임이라는 게 사실 언론에서는 당연시하게 어떻게 보면 씌우고 있고 이용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보도 형태인데요. 이 프레임을 잘만 이용하면 복잡한 사건을 좀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프레임을 잘못 이용한다 한다면은 좀 프레임에 의해서 사건의 본질이 오히려 흐려지고 그리고 진실과 거리가 계속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이 프레임을 씌울 때는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진실을 호도하지 않는 선에서 좀 프레임 씌우는 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 이 점을 먼저 강조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프레임이 중요한데 키워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함정이 있군요. 네, 제주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지역사회 갈등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난개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들을 이제 언론에서 다룰 때 단순히 이제 찬성과 반대 측의 어떤 대립 구도로 다룬다든지 아니면 주민과 행정 간의 갈등이다 이런 식으로 다룬다든지 이런 좀 보도 형태들이 좀 왕왕 보이고 있어서 좀 이런 경우들을 좀 소개를 먼저 해드릴까 하는데 혹시 지금 제주 현안 중에 찬반 갈등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현안 좀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제주 제2공항이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네, 제가 원하는 대답이었는데 이 제2공항 하면 사실 제일 연관되는 많이 떠오르는 수식어가 이제 찬반 갈등인데 이 언론에서도 사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주민 그 설문조사, 여론조사 했을 때도 찬반 의견이 굉장히 좀 팽팽하게 나타났잖아요. 반대 의견이 좀 우세하긴 했지만 그런 사건들을 봤을 때 분명히 찬반 갈등이 있다라고 보겠지만 사실 제2공항에 있어서 사건의 본질이 찬반 갈등이냐 하면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이 찬반 갈등에 가려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본질들이 좀 감춰지고 흐려지고 있다. 이 점을 말하고 싶어요. 네, 그렇다면 이 제2공항 사안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은 제주도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그 양적 성장,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 여기에 대한 진단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더 많은 관광객을 받을 여력이 지금 제주에 있는가, 혹은 지금 제2공항에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의 어떤 목소리가 있는데 이분들은 왜 각자 어떤 이득이 있기에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걸까? 이런 문제도 사실 본질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이미 그 찬반 갈등이라는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씌워져서 이런 중요한 본질들에 대한 얘기가 좀 제대로 나눠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오늘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제2공항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찬반 갈등만 너무 부각되고 있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제주 현안 중에 이렇게 좁은 프레임에 갇힌 문제 또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이제 월정리로 가서 월정리 그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지금 제주도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당연히 이제 자기네들이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사업에 대해 찬성 입장이고 증설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주민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는 좀 모습들을 보면은 일부 언론에서 좀 단순히 민관 갈등으로 이렇게 보도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건의 본질은 사실 이게 아니거든요. 네, 월정리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과 행정의 갈등을 빚고 있는 건 사실인데 단순히 이 사실이 아니라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이 민간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긴 한데요. 사실 문제의 본질은 조금 더 광대하고 굉장히 복잡해요. 예를 들면은 그 세계자연유산 훼손 문제가 지금 이 안에 얽혀 있고요. 그리고 월정리 앞바다에 대한 오염 문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라는 하나의 현안에 다 이제 얽혀 있는 문제들이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사실
언론을 통해서 다 드러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도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 민관 갈등이라는 하나의 좀 프레임에 갇혀서 이 사안이 지금 어떻게 보면 월정리 주민분들은 이거를 지금 반대한다, 하수처리장 증설 반대한다. 이게 뭐 더 나아가서 뭐 님비 현상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좀 비춰지는 보도 형태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본질을 망각한 보도 형태라고 보겠고 좀 아쉽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월정리 상황의 본질 짚어주시죠. 예, 이 사태의 본질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제가 내린 판단인데 이거는 제주도정의 거듭된 거짓말로 인한 그래서 야기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주도정이 이제 2014년에 이미 한 차례 이 주민 몰래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이미 진행을 했고 이때 주민들은 이 사실을 잘 몰랐다고 해요. 저도 직접 월정리 찾아가서 주민분들 뭐 10분 넘게 다 만나서 여쭤보고 했는데 그때 전혀 몰랐다라고 말하시고 지금까지도 몰랐다. 지금 기자인 제가 얘기하니까 이게 증설이 한 번 된 거야?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민 몰래 하수처리장 증설을 지금 진행한 이런 좀 제주도전 행태가 물론 서류적으로는 완벽합니다. 서류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주민들의 동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렇게 진행한 행태로 인해서 주민들이 제주도정에 의한 불신을 갖게 됐고 이렇게 민관 갈등까지 시작게 됐다. 이거를 사건의 본질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주도정이 불신을 자초했다는 얘기네요. 월정리 해녀들이 생업도 걱정이지만 바다가 많이 오염될 거라면서 크게 걱정을 하고 있죠. 예, 되게 중요한 얘기 또 해주셨는데 이 하수처리장에서 이제 원류하는 그 오수 때문에 이 월정리 앞바다가 오염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뭐 오래전부터 계속 나온 얘기고 제가 한 2018년 정도에 이 월정리 찾아가서 또 기자회견하는 거를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주도정은 해녀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데 좀 소홀한 모양새였고 지금 와서 이제 제주도정이 말하기로는 하수처리장 더 키우면 이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좀 거짓말인 부분이 있어요. 어째서 행정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게 하수처리 용량을 키우면 당연히 이제 원료수 문제는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말이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수처리장 용량을 키우면 당연히 이제 바다로 흘려보내는 그 정화수라고 하죠. 그 민물이라고 하는데 이 민물의 양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바다에 이제 당연히 민물이 섞이게 되고 민물이 섞이면 그 바닷속에 살아가는 생물체, 해양 생명체들은 당연히 타격을 입고 죽어가게 되는 이런 그 현상들이 단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바다 황폐화에 대해서 좀 제주도정은 제대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고 문제가 해결될 거다. 증설만 하면 해결될 거다. 이런 식의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해녀분들은 아시거든요. 제주도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이렇기 때문에 해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하수처리장은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또 내고 계신 거예요. 네, 민관 갈등도 중요하지만 이거 말고도 여러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있는데 이걸 보도하지 않은 언론의 모습에 우려를 갖고 있군요. 네, 맞아요. 그 행정이 이제 주민분들을 속인 전력이 이미 한 번 있어서 주민분들은 행정에 대해서는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해녀분들의 생존권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하수처리장 반대 외치고 계신데 이런 좀 주민분들의 고통들이 사실 언론 통해서 다 드러나기가 힘들거든요. 드러나지 않고 있고 이런 고통은 조금 가려지고 단순히 민관 갈등, 찬반 갈등 이런 식으로 조금 보도되는 행태들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사건을 보도하면 안 될 것 같다, 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데 언론에서도 뉴스의 경우에는 시간 제약이 있고 신문의 경우에는 지면 제약이 있어서 어떤 사건을 다룰 때 한 번에 그 모든 걸 다루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로 사건이 찬반 프레임에 갇혀서 보도되는 걸로 보이는 게 아닐까요? 예,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저희 이 뉴스 팡팡 뉴스 소식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 대부분의 뉴스들 뭐 지면 신문들 다 이제 정해진 그 시간이나 지면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방대한 얘기들을 다 담기는 당연히 힘들고
많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언론이잖아요. 언론은 어떤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공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사건의 본질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을 찬반 갈등으로 가려져 있다면 이걸 좀 끄집어 올려서 다른 얘기를 더 부각해서 하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 뭐 언론에 대한 불신이 좀 상당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도 왜 그럴까 좀 스스로 반성하고 좀 고치려는 노력도 해야겠다. 이런 말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팡팡 뉴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